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조용기 일가의 경우 대를 잇는 비리로 세간의 비판을 받아왔죠. 조 전 회장이 친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배경이 무엇인지도 관심입니다. 조아라 기자와 이 사안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우선 어제 판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선 2013년 7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친생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. 거의 2년이 지난 어제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 아들의 친아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예. 네, 서울가정법원은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의 권유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점과 그리고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던 점을 근거로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와 함께 법원은 양육비 2억 7천여만 원을 차 씨에게 주고 2012년 8월까지 매달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조 전 회장에게 명령했습니다. 예, 조 전 회장이 차영 전 대변인 아들의 친부다 이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조 전 회장 측이 이를 부인한 이유는 뭡니까? 네, 우선 차 전 대변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을 맡았습니다. 예. 2001년에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과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03년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출산했다라고 차 전 대변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 사안이 소송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죠? 네, 차 전 대변인 주변 측에서는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차 전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조 전 회장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을 좀 미뤘을 뿐이고 아들을 위해 정상적인 부자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도 않았고요.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. 우선 차영 전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 조용기 영산재단에서 만났어. 조희준 회장, 조희준 비서, 나 변호사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났어요. 근데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. 이유는 모르실 거지? 모르겠어요. 뭐 생물학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 둥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둥 막 박차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. 제가 진짜 한 10년 만에 처음 화가 난 거예요. 연락이 안 됐을 때도 그렇게 예,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온 진짜 이유는 어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? 네, 차 전 대변인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예. 여기서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. 차 전 대변인이 2013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조 전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석방된 이유입니다. 조 전 회장은 그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두 번째 형사사건이 또 있는 거죠. 첫 번째 형사사건으로 조 전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일 때 조 목사가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자를 아들 호적에 올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차 전 대변인에게 했다고 합니다. 네. 당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조 전 회장이 첫 번째 형사사건으로 석방이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는 겁니다. 그 이유가 두 번째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게 주변인의 이야기입니다.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회사에 이 모든 죄를 서영이가 좀 뒤집어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런 것들을 해체해 보려고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책임자로 만들어서 그 돈을 피하고 이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작전을 해서 예, 차 전 대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4년 전에 2011년 9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이 조용기 목사와 장남인 조 전 국민일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네. 조 목사가 회장 시절에 교회 돈을 가져다가 조 전 회장의 넥스트 미디어라는 회사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고소인 측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요. 무려 200억 원의 교회 돈을 조용기 일가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는 겁니다. 이 사건으로
참고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2013년에 기소가 됐고요. 작년 2월에 이 사건으로 조 목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임 행위가 2003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. 이때 넥스트 미디어의 대표이사가 차 전 대변인이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차 전 대변인이 넥스트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를 차 전 대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. 이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. 그걸 이용해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예. 했다는 게 차 전 대변인 주변인의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넥스트 미디어에 근무했었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네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. 조용기 목사랑 조희준이 거짓짓을 한 거예요. 이 사람이란 거다. 조용기 목사가 가서 차사장이 말을 보아야 되잖아. 차사장이 했다. 조희준은 자기가 한 거야. 쳤다. 근데 나중에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거예요. 당신은 조사할 수밖에 없다. 네,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이 배임죄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는 차 전 대변인이 배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이번 소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. 네, 조용기 일가가 검찰에 차 전 대변인이 배임 행위를 한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예. 조 전 회장과 차 전 대변인이 사회적으로 만난 사이일 뿐이고 아무 사이라고 아니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. 조 전 회장과 차 전 대변인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차 전 대변인을 자기 회사를 상대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데요. 그래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시점이 배임 시점이에요. 애가 태어난 시점이 배임이라는 시점하고 일치를 해요. 저희 집 나는 한국에 걷지 않았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차라리 그냥 뭐 모르는 사이다. 이거야. 처음에서 만났어. 사회적으로 안 되고 능력이 있어서 추천하는 거지. 개인적으로는 아니다. 언제는 일찍이는 거예요. 그러면 차별관리를 고소해버리는 게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엉뚱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예, 작년에 조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차 전 대변인의 행위가 아니다. 이게 인정된 거 아닙니까? 네, 2013년 7월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서 차 전 대변인 측에서 예.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검찰에 주장을 한 겁니다. 그게 인정된 겁니다. 네, 그럼 지금은 조 전 회장 측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? 아직 연락이 안 된 거 보니까 예. 안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쯤 됐으면 이제 인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.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형사 사건이 항소심까지 예.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. 친자 관계라는 걸 인정을 하면 차 전 대변인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주장과 모순이 되는 셈인데요. 네. 아무래도 주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게 차 전 대변인 측의 입장입니다. 예,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어제 그 조 전 회장이 생부다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조용기 일가가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. 더불어 차 전 대변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 겁니다. 예,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었군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